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49, 박선아입니다. 제 이름 앞에는 늘 김상훈 씨의 아내라는 수식어가 붙었죠. 평생을 남편과 아이들을 위해 살아왔어요. 자식들은 이제 다 커서 제 앞가림 알아서 하고, 남편은 늘 바빴습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은 점점 줄어들었죠. 그러다 얼마 전 남편이 장기간 해외 출장을 가게 되었어요. 회사에서 중요한 프로젝트를 맡게 됐다며 적어도 6개월은 한국에 들어오기 힘들 거라고 했죠. 처음에는 혼자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다는 생각에 설레기도 했습니다. 보고 싶었던 드라마도 몰아보고 친구들도 만나고 혼자만의 여행도 계획했죠. 하지만 일주일 정도 지났을까요? 그 설렘은 이내 텅 빈 허전함으로 바뀌더군요. 넓은 아파트에 저 혼자 덩그러니 남겨진 기분. 밤이 되면 어둠만큼이나 깊은 외로움이 저를 덮쳤습니다. 밥을 차려도 혼자 먹는 밥은 모래알 같았고, TV를 켜도 웃음소리 하나 없는 집에선 정막만이 흘렀습니다. 친구들과 수다를 떨어도 잠시뿐. 집으로 돌아오면 다시 현실의 외로움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죠. 그때였습니다. 우연히 스마트폰을 만지작거리다가 만남 어플이라는 것을 보게 된 건요. 호기심 반, 외로움 반으로 어플을 깔고 프로필을 만들었습니다. 설마 제가 여기서 누군가를 만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죠. 아니, 솔직히 말하면 어쩌면 작은 기대를 했을지도 모릅니다. 누군가와 잠시라도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면, 이 외로움을 잠시라도 잊을 수 있다면 하고요. 어플에서 이정훈이라는 남자를 만났습니다. 저보다 10살 어린 39살이라고 했죠. 처음에는 나이 차이 때문에 망설였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사진도 여러 번 확인했죠. 그런데 그의 사진 속에는 왠지 모를 편안함과 따뜻함이 느껴졌습니다. 왠지 모르게 끌렸습니다. 제가 먼저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안녕하세요라는 짧은 인사와 함께요. 그는 답장이 빨랐습니다. 처음에는 일상적인 이야기들을 나눴습니다. 날씨 이야기, 주말에 뭐 했는지 같은 시시콜콜한 이야기들이었죠. 그런데 대화를 할수록 그에게서 느껴지는 배려심과 따뜻함에 마음이 열렸습니다. 그는 제 이야기에 귀 기울여주고 작은 공감에도 진심으로 반응해 주었죠. 남편과는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깊은 대화들이 오고 갔습니다. 제 감정을 솔직하게 드러낼 수 있었고, 그는 그런 저를 비난하지 않고 온전히 받아주었습니다. 저는 그의 깊은 눈빛과 진심, 어린 태도에 점점 빠져들었습니다. 이정훈 씨도 저에게 호감을 느끼는 듯 했습니다. 그는 자주 저에게 만나자고 했지만 저는 선뜻 나설 수 없었습니다. 가정 있는 몸으로 다른 남자를 만난다는 죄책감이 들었죠. 하지만 외로움은 점점 더 깊어졌고, 그의 존재는 저에게 유일한 위안이 되어갔습니다. 결국 저는 그의 끈질긴 제안에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한 번만 만나서 얼굴이라도 보고 오면 후회하지 않을 거라고 말이죠. 그를 처음 만난 날은 아직도 생생합니다. 약속 장소인 작은 카페에서 저는 심장이 터질 듯 긴장하고 있었습니다. 혹시 아는 사람이라도 마주칠까봐 연신 주위를 살폈죠. 그때였습니다. 문이 열리고 그가 들어서는 순간 제 심장은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사진보다 훨씬 더 멋진 남자였습니다. 훤칠한 키에 다정해 보이는 눈매, 그리고 따뜻한 미소까지. 그는 제 앞에 앉아 저를 지그시 바라보며 환하게 웃어 보였습니다. 어색함도 잠시, 우리는 마치 오래 알고 지낸 사이처럼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는 제가 좋아하는 가수, 취미, 심지어 어린 시절 꿈까지 세세하게 기억하고 있었죠. 그는 제가 지금껏 만나왔던 어떤 남자보다도 제 이야기에 집중하고 공감해 주었습니다. 제 마음속 깊은 곳에 숨겨져 있던 외로움과 갈증을 그는 알아봐 주었고, 따뜻한 위로와 이해로 채워주었습니다. 선아 씨, 혹시 외로웠던 건 아니었어요? 그의 말에 저는 순간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제 마음을 정확히 꿰뚫어 보는 듯한 그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죠.
그날 우리는 몇 시간을 쉬지 않고 이야기했습니다.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어느새 해가 지고 카페 문을 닫을 시간이 되었습니다. 헤어지기가 너무 아쉬웠습니다. 그는 제 손을 잡으며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선아 씨,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선아 씨와 함께 있으면 시간이 너무 빨리 가요. 저는 그의 손을 뿌리칠 수 없었습니다. 아니, 뿌리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다음 만남을 기약하고 헤어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제 마음은 묘한 설렘과 함께 죄책감으로 뒤섞여 복잡했습니다. 하지만 그 설렘이 죄책감보다 훨씬 강하게 저를 흔들고 있었습니다. 그와의 만남은 비밀스러운 데이트로 이어졌습니다. 우리는 주로 사람들이 많이 없는 한적한 카페나 공원에서 만났습니다. 혹시 아는 사람이라도 마주칠까봐 늘 조심스러웠지만 그와의 만남은 저에게 삶의 활력소가 되었습니다. 그는 늘 저에게 새로운 세상을 보여주었습니다. 함께 미술관에 가서 그림을 감상하고 재즈바에서 라이브 음악을 들으며 와인을 마셨습니다. 남편과는 한 번도 해보지 못한 경험들이었죠. 저는 그와 함께하는 시간이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그의 눈빛은 늘 저를 향해 있었고 그의 목소리에는 저를 향한 애정이 듬뿍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저의 작고 사소한 이야기에도 귀 기울여 주었고 저의 감정을 섬세하게 헤아려 주었습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뜨거운 감정들이었습니다. 메마른 줄 알았던 제 마음 속에 사랑이라는 이름의 새싹이 움트기 시작했죠. 한 번은 그와 함께 남산타워에 갔습니다. 케이블카를 타고 올라가는 동안 그는 제 손을 잡고 놓지 않았습니다. 남산타워 정상에서 우리는 서울의 야경을 내려다보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는 제 어깨를 감싸 안으며 말했습니다. 선아 씨, 저에게 와줘서 고마워요. 선아 씨를 만난 이후로 제 세상이 달라졌어요. 그의 따뜻한 말 한마디에 저는 왈칵 눈물이 쏟아질 뻔했습니다. 그의 품에 안겨 밤하늘을 바라보는데 마치 영화 속 주인공이 된 듯한 기분이 들었죠. 그때만큼은 세상의 모든 근심 걱정을 잊고 오직 그와 저만이 존재하는 듯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서로에게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뜨거운 하룻밤, 죄책감과 갈망의 충돌. 어느 날 저녁, 우리는 평소처럼 그의 차 안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늦어지자 그는 저를 집까지 데려다 주었습니다. 아파트 입구에 도착했을 때 그는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선아 씨, 오늘 밤 저와 함께 있어주면 안 될까요? 그의 말에 저는 온몸이 굳어버리는 듯했습니다. 그의 눈빛은 간절했고 저를 향한 그의 마음이 그대로 전해져 왔습니다. 망설였습니다. 남편에 대한 죄책감과 도덕적인 잣대가 저를 짓눌렀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를 향한 갈망이 제 이성을 마비시켰죠. 오랜 시간 잊고 지냈던 여자로서의 본능이 저를 흔들었습니다. 결국 저는 그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그의 집으로 향하는 내내 제 심장은 격렬하게 요동쳤습니다. 두려움과 설렘이 뒤섞여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그의 아파트 문을 열고 들어선 순간 저는 마치 다른 세상에 온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따뜻하고 아늑한 분위기에 그의 채취가 가득한 공간은 저를 편안하게 감싸 안았습니다. 그는 조용히 저를 끌어안았습니다. 그의 품은 따뜻했고 그의 손길은 부드러웠습니다. 우리는 아무 말 없이 서로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입을 맞췄습니다. 그의 입술은 뜨거웠고 그의 숨결은 저를 더욱 타오르게 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옷을 벗겨내며 더욱 깊이 탐닉했습니다. 그의 몸은 탄탄했고 그의 숨소리는 거칠었습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짜릿한 감각에 저는 몸을 떨었습니다. 그와 함께한 밤은 꿈만 같았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온전히 탐하고 또 탐했습니다. 밤새도록 우리는 서로의 몸과 마음을 나누며 사랑을 속삭였습니다. 그의 품속에서 저는 외로움도 죄책감도 모두 잊고
오직 그 순간의 뜨거운 감정에만 집중했습니다. 아침이 밝아올 때까지 우리는 서로를 놓지 않았습니다. 그와 뜨거운 밤을 보낸 이후 제 마음은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행복했지만 동시에 죄책감은 더욱 커졌습니다. 남편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었고 제가 저지른 일에 대한 두려움이 엄습해왔습니다. 하지만 그를 놓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는 이미 제 삶의 일부가 되어버린 듯했죠. 그러던 어느 날 이정훈 씨와 함께 있던 중 그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 뜬 이름을 보고 그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그는 당황한 듯 핸드폰을 황급히 뒤집어 놓았습니다.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했지만 왠지 모를 불길한 예감에 사로잡혔습니다. 그가 전화를 받지 않자 다시 전화가 걸려왔고 그는 잠시 자리를 비키겠다며 밖으로 나갔습니다. 저는 호기심을 참지 못하고 그의 핸드폰을 집어들었습니다. 화면에는 방금 걸려온 전화 기록이 남아 있었습니다. 발신자, 이름은 김은주. 그리고 그 밑에는 수많은 메시지들이 보였습니다. 순간 제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메시지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자기야, 나 지금 집이야. 언제 올 거야? 보고 싶어. 빨리 와. 사랑해.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손이 떨리고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김은주는 그의 아내였습니다. 그는 유부남이었던 것입니다. 모든 것이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는 저에게 자신이 이혼했다고 말했습니다. 자유로운 영혼처럼 살고 있다고. 그래서 누군가에게 구속받지 않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을 철석같이 믿었던 제가 너무나 어리석게 느껴졌습니다. 그가 다시 방으로 들어왔을 때 저는 핸드폰을 든 채 그를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제 손에 들린 핸드폰을 보고는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선아 씨, 이건 오해야. 내 말 좀 들어봐. 그는 다급하게 변명했지만 저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제 마음은 배신감과 분노로 활활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의 뺨을 잇는 힘껏 때렸습니다. 그리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나를 이렇게 속일 수 있어요? 그는 무릎을 꿇고 제게 용서를 빌었습니다. 그는 아내와는 이미 오래전부터 별거 중이었고 곧 이혼할 예정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저를 진심으로 사랑했고 저에게만큼은 거짓말을 하고 싶지 않았지만 혹시 제가 떠날까봐 두려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변명은 더 이상 제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를 밀쳐내고 그 자리를 박차고 나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억장이 무너지는 듯했습니다. 세상이 무너진 것 같았죠. 그와 함께했던 모든 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달콤했던 미러들, 뜨거웠던 눈빛, 따뜻했던 손길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는 사실이 저를 더욱 비참하게 만들었습니다. 제 자신이 너무나 한심하고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그와의 연락을 모두 끊었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저에게 연락했지만 저는 단 한 번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의 메시지도 모두 읽지 않고 삭제했습니다. 그와의 모든 기억을 지워버리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그의 흔적은 제 마음속 깊이 새겨져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며칠 밤낮을 울고 또 울었습니다. 잠도 제대로 잘 수 없었고 밥도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마치 사랑에 처음 빠진 사춘기 소녀처럼 마음을 부여잡고 괴로워했습니다. 남편은 제가 아프다는 소식을 듣고 잠시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제가 아픈 줄 알고 걱정했지만 저는 그에게 아무것도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머리가 아프고 몸이 좋지 않다고 둘러댔을 뿐이죠. 남편의 따뜻한 보살핌을 받을 때마다 제 죄책감은 더욱 커져만 갔습니다. 저는 거울 속에 비친 제 모습을 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주름진 얼굴에 초췌한 눈빛. 언제부턴가 저는 저 자신을 잃어버린 듯했습니다. 남편의 아내, 아이들의 엄마라는 역할에 갇혀 제 이름 박선아는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외로움과 허전함에 방황하다
결국 걷지 말아야 할 길을 걷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제 저는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물론 쉽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 상처를 딛고 다시 일어서야 합니다. 저 자신을 용서하고 저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다시 배워야 합니다. 가장 먼저 저는 남편에게 솔직하게 모든 것을 털어놓을 용기를 내기로 했습니다. 물론 남편이 충격을 받고 저를 용서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제 삶은 더 큰 폭풍에 휩싸일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이 비밀을 안고 살아가고 싶지 않습니다. 제 마음의 짐을 내려놓고 싶습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고 싶습니다. 또한 저는 저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가질 것입니다. 지금까지 남편과 아이들을 위해 희생하며 살아왔다면 이제는 저 자신을 위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혼자 여행을 떠나 새로운 세상을 경험하고 평소에 배우고 싶었던 그림도 배우고 봉사활동도 하면서 저 자신을 찾아가는 시간을 가질 것입니다. 저는 이 아픔을 통해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외로움과 허전함은 사랑으로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요. 진정한 사랑은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요. 그리고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욕망은 결국 상처만 남긴다는 것을요. 이 이야기를 들으시는 분들은 저를 비난할 수도 있습니다. 손가락질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저는 이 이야기를 통해 저와 같은 외로움과 갈등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작은 위로와 희망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인생은 언제나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때로는 아프고 힘든 순간들도 찾아오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순간들을 어떻게 마주하고 극복해 나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외로움에 휘둘리지 않을 것입니다. 제 자신을 소중히 여기고 제 삶을 사랑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아픔을 통해 더욱 단단하고 성숙한 박선아로 거듭날 것입니다. 언젠가 다시 사랑이 찾아온다면 그때는 후회 없는 진정한 사랑을 할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사랑을 하고 계신가요? 혹시 지금 겪는 외로움이나 공허함 때문에 위험한 길을 걷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여러분의 삶은 지금 어떤 황혼역을 맞이하고 있나요?